위드팟 김광진 정주식의 시사정비서 시사정치 팟캐스트의 안티에이징 듣다 보면 혼이 정상화되는 방송. 오늘도 뉴스와 썸 타는 시사정비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꿀잼 김광진입니다. 프로불편러 정주식입니다. 흰고 마스터 김인고입니다. 예. 오, 지난주까지는 흰고였는데 이제 흰고 마스터로 승급됐어요? 전직하셨나요? 네. 그것도 뭐 그 다단계처럼 이렇게 다이아몬드 레벨 되고 마스터 되고 막 이런 겁니까? 예. 근데 회원이 저 하나밖에 없는 다단계여서 앞으로 이렇게 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한. 예. 그래서 근데 되게 있어 보이네요, 마스터. 저도 그냥 정주식 마스터 이렇게 할까요? 좋네요. 광진 마스터입니다. 광진 마스터. 광진 마스터 뭔가 좀 추접스럽다. 아니 본인 이름에 이렇게 본인 이름을 그렇게 추접스럽다고 하시면. 추접스럽다가 전라도 사투리인가요? 그거 표준해요? 이거 전라도 말이에요? 서울 사람들도 쓰죠? 써요? 네. 그럼 서울 말이네. 네. 가끔 그럴 때가 이게? 있어요. 네. 이게 내가 썼는데 이 말이 서울 말인가? 이거 전라도 말인가? 이거 약간 당황스러울 때 있긴 있는데. 네. 여튼 예. 자, 지난 시간에 반응이 좋았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제 주위에 있는 많은은 아니고 몇몇 분들이 네. 내용이 참 알찼다. 그리고 저분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참 잘한다. 라고 하는 평가를 내주셨는데 이런 영광스러운. 네. 순위는 확 떨어졌어요. 죄송합니다. 그 해석을 해보자면 굉장히 좀 좋은 방송을 하셨는데 대중적이지 못하다 뭐 이런 건가요? 일단은 네. 저희 방송을 듣는 분들이 이제 흰고님의 문제가 아니라 예. 시사 정치를 중심으로 하는 팟캐스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목에 정치 관련한 이야기 그냥 무조건 제목에 안철수 쓰면 대박 나요. 근데 갑자기 이제 네. 경제 얘기가 나오니까 아유 정주식이랑 뭐 김광진이 경제 얘기해봐야 뭔 얘기를 알겠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고 흰고님이 등장했다는 것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흰고님이 본인이 본인 페북에 이걸 방송을 들어라 이런 걸 한 번도 홍보를 안 하셔가지고 좀 부끄러웠었나요? 아닙니다. 저희 방송이 부끄러웠었나요? 아니요, 그런 거는 아니었고요.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공유를 하면 얼마나 높아지는지 한번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렇게 우리 영업 기밀을 그렇게 막 누설하시면 그러면 여태까지 제목을 다 제가 졌는데 에피소드 안철수 이름 그러면 앞으로 안철수님의 이름을 달지 못하는 아니 내용에 안철수가 있어서 다른 건데 우리 전편에도 안철수 이름 한 4번 나왔거든요. 이번 제목도 어떻게 좀 안철수로 바꿔보면 안 될까요? 안철수 얘기를 잠깐 하면 되죠. 갑자기 뭐 아시아나 기내식 얘기하다가 안철수 그분은 이번에 미국 가실 때는 무슨 비행기 타셨을까? 그러니까요. 제가 그런 걸 알아봤어야 되는데. 올 때는 외국 비행기 타셨다고 그랬는데 갈 때는 외국 비행기 아니었을 것 같거든요. 편도로 끊어서 가셨었나 봐요. 문득 비행기를 바꿔 왔어요. 정해진 날짜보다 하루 일찍 땡겨서 왔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리고 안철수 이분은 종부세를 내시겠죠. 재산이 많으시니까. 벌써 한 6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제목에 써도 돼. 충분해요. 안철수는 종부세를 얼마 낼까? 이렇게 제목 쓰죠. 만약에 그런 제목으로 발행이 된다고 하면은 이거는 제가 붙인 제목이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 아니 이분 재산 신고 돼 있으니까 뭐 그렇죠. 정확하게 얼마 나오는지 계산 되잖아요. 예, 그렇죠. 흰고님이 한번 계산해가지고 안철수 종부세 총 얼마 이렇게 딱 좋은데? 좋네요. 이렇게 앞에 붙여야겠다. 다시 당대표 출마하려는 안철수는 종부세를 얼마나 낼까? 우리 너무 바보 같아 지금. 자, 오늘의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2가지 주제를 갖고 오셨다고 했는데 어떤 맞습니다. 얘기 나눠볼까요? 예, 일단 첫 번째 주제를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이제 의원님하고 저희 편집장님께서는 혹시 해외여행 자주 가시는 편이신가요? 저는 그래도 보통 분들보다는 자주 가는 편이에요. 솔직하게. 저는 자주 가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 가는 편인데 그 정도면 평균으로 치면 많은 걸 그렇죠? 그렇죠. 1년에 한 번 정도니까 저도 꽤 많이 가는 편인데 근데 이제 뭐 사실 여행을 몇 번 가느냐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어떤 저희가 여행을 떠날 때 그런 느끼는 거는 분위기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 공항의 그 설렘이라던가 또는 이제 비행기를 타게 되면은 장거리 비행을 할 때는 또 기내식이 과연 뭐가 나올까? 그렇죠. 그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의 여행의 설렘인데
문제는 지금 이 우리나라의 양대 항공사 중 하나인 아시아나 항공에서 기내식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그렇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지 않아도 이제 주제 가기 전에 한다더니 주제 얘기를 하고 있네. 되게 좋은 말씀이었어요. 잠자코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이제 약간 처음에 사실 이건 준비한 멘트였거든요.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고 시작해보면 그래요? 저희 호응이 좀 별로였나요? 아닙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뭐 오늘 그렇지 않아도 이제 아시아나 항공의 모 회사인 금호그룹의 박삼구 회장이 기자회견을 해서 대국민 사과를 했죠. 정확하게는 금호 아시아나 그룹이죠. 네, 그렇습니다. 금호 아시아나 그룹의 박삼구 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 그 내용인즉슨 기내식 사태로 인하여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가 그 요지였습니다. 그렇다면 나 기업이 사과하면서 앉아가지고 하는 사과 처음 봤어요. 대부분은 서서 사과하지 않아요? 보통은 서서 고개를 숙이는 그러게. 방식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논란거리가 됐는데 간부회의하는 느낌이었어요, 완전. 그렇죠. 그래서 그 태도도 좀 어느 정도 논란거리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아시아나 항공의 기내식 대란 사태가 뭐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출발해야 되는 항공기에 기내식이 실리지가 않아서 다수의 항공편이 출발이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저께부터 어제까지 쭉 오늘도 상당수의 항공편이 지연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이 기내식 사태가 단순히 생각을 해보자면 기내식의 납품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 문제가 파고 들어가 보면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이 문제가 결론적으로 이 금호 아시아나 그룹의 어떤 투자 의사 결정 및 지배 구조 그리고 이 기내식 납품업의 하도급 구조의 어떠한 그런 불합리성과도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게다가 이제 이 아시아나 항공의 기내식을 납품하는 업체의 2차 협력업체 대표님께서 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기사를 보고 뭔가 그냥 갑질의 문제인가 보다라고만 생각했어요. 그 무슨 조정이 있거나 이런 것까지는 저희가 디테일하게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최근에 막 여러 뉴스를 보니까 숨어있는 이면의 이야기들이 많긴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 그래도 리액션이 괜찮아. 그래요? 한 번도 안 받아주는데 항상 얘기하기 전에 그렇습니다. 이런 거 잘해주잖아요. 아니 제가 리액션을 좀 할 만한 좀 멘트를 해주시면 제가 뜨겁게 다 했잖아요. 지금 내가 한 말에 다 리액션을 했어. 제가 볼 때 흰고님이 약간 리액션이 해퍼. 그런가요? 진중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분의 리액션 딱 그렇네요. 그렇다는 이야기죠. 알겠습니다. 제가 반성하겠습니다. 일단 이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사태를 파헤쳐 보려면 상당히 과거로 저희가 시간 여행을 좀 해야 됩니다. 2003년으로 가야 됩니다. 2003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시아나항공이 경영이 좀 많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그때 경영이 좀 많이 어려워져서 사실 2003년에 아시아나항공의 경영이 어려웠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때는 뭐 카드 대란이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내수가 완전히 박살이 났던 시기이기도 했고 뭐 유가를 포함해서 다양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아시아나 항공의 경영이 어려웠는데 이때 아시아나 항공은 원래 아시아나 항공의 자회사로 기내식 사업부를 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내식 사업부를 매각을 했어요. 어디에 매각을 했냐? 독일의 플래그십 항공사인 루프트한자의 계열사 LSG라는 회사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랑 5년 단위로 계약을 계속 갱신해서 문제없이 기내식을 공급받고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한 것은 지난해 그러니까 2017년입니다. 2017년에 아시아나항공과 LSG가 다시 계약을 연장할 때가 됐는데 아시아나항공이 조금 특이한 요구를 합니다. LSG에 자 너네 이제 우리랑 계약 연장할 때 됐지? 우리랑 계약을 연장하려면 1,600억 원 정도 투자를 좀 해줘야겠어. 물론 투자금 1,600억 원을 처음부터 지른 거는 아니에요. 우리 회사에 좀 투자를 해줘야겠어. 우리가 좀 어렵거든. 뭐 저희가 뭐 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 어디다 투자를 할까요? 금호홀딩스에 투자를 좀 해줘야 되겠어. 라고 한 거예요. 왜 금호홀딩스에 투자를 해달라고 했냐? 금호홀딩스는 금호아시아나 그룹 전체의 지주회사입니다. 그래서 금호홀딩스를 지배하는
사람이 금호아시아나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 이제 그 금호홀딩스의 최대 주주는 물론 박삼구 회장입니다. 근데 금호그룹이 과거에 대우건설을 무리하게 인수를 하다가 재무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계열사들의 경영권을 하나하나씩 뺏겼어요. 그렇죠. 네. 예, 뭐 예를 들어서 최근까지도 싸운 분쟁이 있었던 금호타이어. 금호타이어부터 시작해서 금호산업, 금호산업, 금호터미널,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다 그랬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뭐 결국에는 대우건설도 다시 뱉어내는 그런 결과를 초래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일단 그 박삼구 회장과 그 형제 간의 경영권 분쟁도 있었고 금호아시아나그룹 자체가 재무적인 어려움에 시달리다 보니까 박삼구 회장이 금호홀딩스의 경영권을 방어하기가 어려워지는 네. 지경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박삼구 회장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금호아시아나그룹을 계속 지배하기 위해서는 우호 지분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계약을 맺고 공급을 받는 회사더러 투자를 해달라고 한 거예요. 사실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부터가 갑질의 시작이었던 거죠. 근데 사실은. 저는 이것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게 예. 투자라고 하는 것이 예. 그러면 우호 지분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 박상구 회장의 지분, 그러니까 지금 예. 보니까 금호산업이 28.1%인가 갖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분의 일부를 내가 네. LSG에 팔겠다, 그러니 네. 사주라라고 하는 의미인 건지, 네. 아니면 그 지분과 상관없이 네. 뭐 어떤 투자를 한다고 해서 우호 지분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뭔가 지분 구조가 바뀌어야 되는 걸 텐데. 아, 무조건 생기는 거는 아니죠. 뭘 해달라고 하는 건지 조금 잘 모르겠더라고요. 사실 어떤 네. 신문에 보면 채권을 사달라고 하는 것도 있고, 네, 맞습니다. 어떤 거는 투자를 해달라고 했다는 것도 예. 있고 해서 어떤 의미로 1,600억을 써달라고 한 건지가 혹시 나와 있나요? 정확하게? LSG 측에서 금호홀딩스에 투자를 해달라는 요청을 거부를 했고, 일단 제가 알기로는 금호홀딩스 쪽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투자를 해달라고 했던 것까지는 제가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는데. 아니 근데 이게 네. 그 이후에 더 말씀하시겠지만 예. 바뀐 회사, 이제 예. 중국의 그 회사 하이난그룹의 회사에서 예, 1,600억을 지출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요구한 거니까 그걸 네. 확인하면 정확히 뭘 해달라고 했는 건지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 하이난그룹이죠. 음. 하이난그룹에서 일단 한 가지 확실하게 지출을 했던 내용은 무이자로 신주 인수권부 사채라는 걸 발행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신주 인수권부 사채라는 것은 채권인데 그 채권의 가치만큼의 이제 신주로 교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이 달려 있는 채권이에요. 예, 나중에 뭐 예를 들어서 채권자가 원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CB라고 하는 거. 예, 예. 맞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신주 인수권부 사채라는 것은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의 출자 전환이 가능한 채권이에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저희 방송 듣는 분들이 이제 이 주식 이런 거 잘 모르니까 네. 우리 금호산업의 회사에 원래 주식이 10,000주 있었다. 네. 근데 CB를 발행하면 네. 뭐 1,600을 줬으니까 나중에 주식으로 줄게요. 그래서 네. 이제 채권을 빚을 재면 한 3년 지나면 총 네. 주식의 숫자가 11,000주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증자가 되는 거냐? 증자가 네. 되는 건지. 그렇게 되면은 나머지 그러니까 28% 지분 빼고 네. 72% 지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갑자기 가치가 10%가 줄어들게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희석이 되죠. 그렇게 추가적으로 더 증자를 해주는 거예요? CB 발행이라는 게? 추가적으로 증자를 할 수도 있다라는 단서를 붙인 채권이에요. 아, 예. 근데 그건 돈을 빌려줄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게 확정적이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예.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신주 인수권부 사채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게 세부적으로 계약을 할 때 어떤 조건을 딱 붙여서 했다라고 이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렵고 근데 그 대신에 그 신주 인수권부 사채라는 것은 결국 나중에 증자를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다분한 채권입니다. 게다가 플러스 무이자죠. 그러니까 사실 막말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거는 돈을 그냥 준 거랑 비슷한 겁니다. 금호산업은 그 자체로 보면 그다지 투자할 가치가 높은 회사는 아닙니까?
예를 들어 네. 조금 그냥 갑질로 당하는 느낌은 있지만 네. 아 그래 이자는 날린다 치고 네. 우리가 그래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이 회사 그래도 나쁘진 않아라고 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느낌은 없을까요? 근데 그 만약에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물론 그렇겠죠. 그거 맞습니다. 물론 넘어가시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예. 이거는 정상적인 어떤 시장 논리에 의한 투자가 아니고 음. 어떤 하청에 대한 어떤 발주를 하면서 그런 걸 뭐 동시에 요구했기 때문에 그 회사의 가치가 충분히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갑질인 건 맞죠. 그죠. 네. 여튼 쓸데없는 질문했네요. 예. 이게 그 죄송합니다. 혹시 질문이 뭐였죠? 아 제가? 그냥 그 질문 넘어가도 돼요. 하시고 싶은 근데 말씀하셔도 좀 돼요. 궁금하긴 해요. 진짜 네. 그 투자를 받으려고 했던 아니 그 왜 이 회사가 질문을 하냐면 네. 뭐 좀 다른 얘기인데 그 국정농단 사태 났을 때 왜 아, 뭔지 이재용한테 알겠다. 이거 네. 지분 해줬냐 네. 국민연금이라고 네. 막 논쟁하다가 재판 때 야 2년 지나고 봐라 국민연금 이익 봤다 이제 이 논쟁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혹시 금호산업이 사실 지금 워낙 안 좋으니까 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투자할 만한 가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근데 하는 생각도 좀 들기도 그 하거든요. 질문에 대한 답에 따라서 이게 얼마만큼의 갑질인가를 판가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판단하실 수 있나요? 예. 본인이 펀드 매니저라면 금호산업에 투자하시겠어요? 그냥 이 갑질과 상관없이 투자 가치로 한 3년에 투자를 한다. 지금까지의 금호의 행보로 보면 긍정적인 판단을 하긴 어렵습니다. 예. 아, 제 주위에 금호 타이어 주식 갖고 있는 사람 엄청 많은데. 금호 타이어는 괜찮은 회사예요. 뭐 광주 사람들이 됐고, 대부분 그래도 네. 지금 가까이 아는 회사 주식이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금호 타이어 주식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너무 급락이 심한 주식이어가지고 맨날 힘들어해. 많은 사람들이. 그 제가 방금 확인을 했는데, 오 그런 게 방금 확인돼요? 대단하다. 그 하이난그룹이 계약을 체결하는 대가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1,600억 원 이제 전액을 신주 인수권부 사채에 투자를 한 게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그 1,600억 원어치의 증자를 할 수도 있다라는 어떤 그런 가능성이 생긴 거고요. 야, 근데 그 기내식 납품을 하면 얼마나 이익이 생기길래 그 정도의 리베이트, 이거 사실 리베이트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의 리베이트를 하고도 수익이 남는 거잖아요. 아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이게 왜 그러냐면 실제로 아시아나 항공이 산하에 기내식 자회사를 가지고 있었을 때도 굉장히 그 기내식 자회사는 알짜였어요. 네, 알짜였어요. 그럼 막 딸이 하고 그랬나? 왠지 그랬을 것 같은데. 아들이나 딸 중에 한 명이 그랬을 가능성도 있죠. 예. 뭐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이난그룹에게서 금호홀딩스가 투자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이난그룹과 금호 이제 아시아나그룹은 절반씩 투자를 해서 게이트 고메 코리아라는 새로운 기내식 납품업체를 만듭니다. 그리고 아시아나 항공은 이 게이트 고메라는 신생 기내식 납품업체에 30년 공급권을 줘요. 30년. 그러니까 뭐 1,600억 원을 투자를 해 주는 대신에 굉장히 많은 이제 현금 흐름을 안겨준 거나 마찬가지죠. 30년 동안 그냥 쭉 자기가 독점으로 공급을 할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왔으면은 모든 사람이 해피할 수 있었는데 한 가지 문제가 발생을 했죠. 이 게이트 고메의 기내식 생산 공장에서 불이 나는 바람에 기내식을 제때 납품할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 돼버립니다. 근데 아시아나 항공의 항공기들이 하루에 소비하는 기내식이 얼마나 될까요? 전 뉴스를 봐서 알긴 해요. 아, 보셨구나. 예. 알려주십시오. 25,000개 정도 된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평균적으로. 근데 이제 7월부터는 성수기가 되잖아요. 네. 성수기 되면 3만 개에서 3만 2천 개 정도 쓴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루 평균 한 연간 전체로 봤을 때 우리 흰고님 네. 그 수학 계산 능력을 한번 확인해봐야겠다. 네. 지금 이번에 비행기 못탄 사람들한테 네. 기내식 안 나온 사람들한테 바우처 줬죠. 네, 바우처로 3만 원 정도 카드를 네. 줬다 그러거든요. 네. 일반석은 3만 원. 그러면 3만 2천 개, 3만 개를 3만 원 네. 잡으면 얼마예요? 90억 원이죠. 그게 365일이면 3조. 잠깐 3만 곱하기 3만은
3만 곱하기 3만 원. 90억이 아니네요 일단. 응. 잠시만요. 9억이네요. 9억. 9억? 아 별로 네. 안 되네. 생각보다. 아닌가? 잠시만요. 3만 곱하기 3만. 죄송합니다. 제가 수학을 9억이네요. 잘 못하는 것은 네. 9억이에요? 9억이네. 네. 9억을 365일로 곱하면은 뭐 대충 3,000한 300억. 3,300억 정도. 3,300억. 그럼 되겠네요. 생각보다 작다. 그런 거 이게 작아요? 생각보다 작은데요? 3,300억이 작지가 않은 게 아시아나 그런 걸로 치면 신라 호텔 웨딩 예식 네. 이런 거 1년 하객들 식비 파는 거보다 적을 것 같은데. 돈으로 근데 쳤을 때. 근데 그 아시아나 항공이 점유하고 있는 그 기내식 전체 마켓쉐어의 규모가 한 1,300억 정도거든요. 아. 연간으로. 그러니까 3,300억이면은 사실 그 규모에 비해서는 크다고 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거기 약간 계산해서 약간 그날 탄 승객들이 모두 못 먹은 걸로 계산했을 때 그렇게 된다는 거고. 아니 총 매출을 알아보려 끈 거예요. 아, 그러니까 3만 개 정도가 필요하다 그랬으니까 하루에 필요한 양이. 네. 예. 그렇네요. 여튼 하시던 얘기 마저 하세요. 원래 예. 저희 방송에 중간중간 잘 끊기니까 아유, 본인이 네.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항상 생각하고 계셔야 됩니다. 예, 다행히 이번에는 까먹진 않아요. 네. 굉장히 명석한 똑똑하신 분이시네요. 분이에요. 스카이 나와서 스카이. 아니 이게 나중에 미천이 다 떨어지면 이게 청취자분들께서 실망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그때까지 방송을 할지 안 할지 모르니까 예. 네, 되는 데까지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성수기에는 3만에서 3만 5천씩까지 늘어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3만에서 3만 5천씩이 공급이 차질을 빚게 되니까 아시아나항공에서 급하게 샤프도앤코 코리아라는 좀 작은 회사에 이제 요청을 한 거예요. 빨리 좀 해달라고. 근데 이 샤프도앤코 코리아라는 회사의 주력 업종은 뭐였냐면 이 회사는 할랄 푸드를 주로 만들던 회사였어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내식을 공급을 하는 사업 역량이 일단 충분치가 않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정말 컸던 문제는 이 샤프도앤코 코리아의 하루 기내식 생산량이 3,000씩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전체 설비는 15,000씩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데 이제 사실 제조업의 특성상 전체 캐파만큼의 물량이 매일매일 쏟아져 나오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 성수기가 막 시작이 되려고 하는데 아시아나항공에서 필요로 하는 물량이 10%밖에 조달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항공기가 지연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 근데 그게 좀 의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장에 불이 난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일이겠는데 이게 작은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아시아나그룹 정도면 대략 몇 개월 정도 후에 이 사태가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건데 3,000개짜리 납품할 수 있는 회사를 10개를 계약할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충분히 돈도 줄 수 있는 회사고. 네. 근데 왜 나머지 9개를 계약하지 않았을까? 왜냐면 인천공항에 이거는 이제 그 약간 기내식 납품, 그러니까 음식을 납품하는 일이라는 게 물류 시스템이랑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서 그런 건데 인천공항을 끼고 항공기에 차질 없이 기내식을 집어넣을 수 있는 회사가 총 3개밖에 안 됩니다. 인천공항에.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대한항공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는 아시아나랑 계약을 끊은 루프탄자의 계열사 LSG였고 남은 하나가 샤프도앤코 코리아였어요. 그러니까 아시아나 입장에서는 사실 그 부분은 조금 억울할 수도 있는 게 선택 여지가 물론 대한항공에 요청을 할 수도 있겠죠. 오늘 실제로 대한항공 측에서 우리가 도와줄게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었어요. 실제로 보내기도 했었는데 저도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해요. 뭐 사실 대한항공이나 LSG 쪽에 도와달라고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샤프도앤코에만 모든 물량을 대한항공에는 맡겼는가? 미리 한번 했대요.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그때 요구 조건이 그 새로 만든 무슨 도크 코리아 거기에 하청업체로 등록해달라. 야, 서로 갑질을 그냥 아주 라고 얘기해가지고 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라고 해서 맞아요. 거절을 했다고. 맞아요. 그래서 또 하나 그 이유를 좀 작은 이유를 생각해 보면 좀 이따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안 할지도 몰라요. 나중에 그 작은 업체 지금 하루 생산 물량 이름들이 3,000개밖에 너무 안 어려워. 되는 그 작은 업체 협력 업체 사장이 목숨을 끊으셨잖아요. 후려치면 될 줄 알지 않았을까요? 쪼면 어떻게든 만들어낸다. 그래서 그리고 또
그 왜 그렇게 세 개밖에 업체가 그러니까 기내식 공급 업체가 왜 한국에는 세 개밖에 없냐를 생각해 보면 대한항공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아니 계속 그 몰빵해서 주니까 공정한 뭐 경쟁 입찰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냥 독점 계약을 주니까 뭐 비집고 들어갈 뭐 신생 업체들이 나타나지 않았겠죠. 그런 게 아닐까. 예, 사실 편집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는 게 대한민국의 항공산업이 2개 회사가 사실상 과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각 항공사들이 자기네 항공사에 독점적으로 기내식을 공급하는 업체를 끼고 있고요. 그 기내식 업체들이 또 식자재를 조달하는 하청업체들을 각자 이렇게 예전에 뭐 일본 전국시대 다이묘들처럼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 대형 항공사 산하의 기내식 공급 업체가 인천공항에서 영업을 하지 않는 이상 대한민국에서 자생적으로 대형 이제 기내식 또는 식자재 공급 업체가 생기기에는 조금 어려운 환경이기도 여튼 뭐 합니다. 기내식이 이제 제공되지 않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일 것 같은데 예. 뭐 당분간도 지속될 것 같고 예. 이 하청업체랑 계약할 때 3개월 정도를 계약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3개월 임시 계약을 했죠. 그러면 네. 결국은 3개월간은 그 불났던 원 공장이 만들어지기 어렵다라고 하는 걸 아시아나항공도 생각하고 있었던 거니까. 예, 맞습니다. 마을은 뭐 2, 3일이면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불가능할 것 같고. 네. 그건 한 3개월 정도 간다고 우리가 예상해 보면. 네. 중요한 건 그러니까 불나서 납품을 못 하는 건 사고니까. 네. 그건 이제 it's okay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 회장을 위해서 업체를 바꾸고 하청 업체를 바꾸고 네. 그러니까 아시아나 그룹이 경제적으로 위기가 초래되니까 돈이 필요해서 한 게 아니라 그것을 지배하고 있는 개인의 사주라고 하는 사람의 이익을 좀 지켜주려고 이 회사가 갑질을 해서 결국 피해를 입게 된 거잖아요. 사실 그런 방탄이 있었죠. 이것은 법률상 뭐 배임이라든가 뭐 어떤 법적 책임이 없을까요? 이걸 증명하기가 참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아시아나에다가 투자했다 그러면 배임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네. 정확하게 금호 홀딩스는 아시아나와 직접적인 관계라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그거는 이제 투자한 회사가 아니다, 나 우리 그 회사 미래가치 보고 투자했다 이래버리면 사실 끝나버리는 거고. 어때요? 말씀하신 대로 법적인 위법성 사유를 찾아내기에는 쉽지는 않을 않아요? 겁니다. 예. 게다가 이제 그 하청업체 대표님께서 목숨을 끊으시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함으로써 좀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는 했지만 엄밀히 말씀드리자면 이제 그 분이 돌아가신 것과 사실 이제 금호 아시아나그룹 내부의 사정은 또 좀 별개의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뭐 여러 가지 일이 겹친 끝에 발생한 안타까운 그 기사에 일이죠. 보면 공정위원회가 예. 뭐 이거 관련해서 뭐 조사하고 뭐 한다라고 하는데 네. 어떤 문제를 조사하겠다는 거예요? 공정위는? 일단 공정위에서 조사를 하는 내용은 아마 2가지 정도가 골자일 거라고 봅니다. 일단 첫 번째, 하이난그룹이 금호홀딩스의 1,600억짜리 신주 인수권모 사채를 발행을 한 게 배임의 소지가 있는 겁니까? 저희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내용이죠. 예. 그게 배임의 소지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어떤 그 과정에서 무슨 대가성이나 뭐 그런 것들이 개입되지 않았는가를 일단 공정위는 볼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긴급하게 샤프드앤코 코리아와 3개월간의 임시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하는 과정에서 어떤 그런 뭐 갑질이라던가 과도한 어떤 계약 조건이라던가 그런 게 없었나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할 거예요. 이게 왜 그런 소지가 있냐면 사실 이거는 근데 항공업계 전체의 어떤 관행적인 문제이긴 한데 아시아나와 샤프드앤코가 계약을 맺으면서 이런 조항을 좀 삽입을 했어요. 15분 지연 시 취급 수수료 미지급 돈 안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내식 납품 30분 지연 시 전체 음식값의 50% 미지급. 네, 그러니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돈을 엄청나게 후려치는 건데 공정위가 이 부분도 검증을 할 거예요. 검증을 할 건데 요거는 사실 가능성이 조금 낮은 게 이제 항공기는 시간이 굉장히 그렇죠.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LSG 같은 경우에는 더 빡빡한 조건을 내걸고 있기도 하거든요. 5분 지연시 취급 수수료 미지급이거든요. 이 회사는. 네. 뭐 그리고 그것도 그렇고 이제 그 이번에 대표님께서 돌아가신 하청업체 이름이 화인 CS라는 회사인데 이제 그 회사
직원분께서 오늘 다른 이제 방송에 나오셔서 하신 말이 뭐 샤프드앤코에서 나와서 좀 우리를 못 살게 굴었다라는 그런 비슷한 증언을 좀 하셨어요. 거기도 쫄 수밖에 없는 구조긴 했겠죠. 애는 그렇죠. 타고. 네. 근데 이제 화인 CS 같은 경우에는 포장을 해서 배송을 하는 이제 그 업무를 주로 담당을 했다고 저는 들었는데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내식이 음식이 안 오니까 포장을 해서 넘겨줄 수가 없는데 샤프드앤코에서는 시간이 계속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자기네는 돈도 못 받고 납품을 해야 되니까 이제 와서 사실 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뭐 그런 과정에서 과도한 협력업체에 대한 어떤 괴롭힘이 없었는가 등등을 아마 그러니까 저도 그 인터뷰 않을까. 들었는데 지금 사장님 돌아가서 상중이잖아요. 네. 근데 상중에 어떻게 상도 제대로 못 치르고 우리는 계속 생산을 하고 있다 어쨌든 막 하면서 울면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풀 가동하면 1만 몇 개를 만들 수 있다는데 그건 진짜 24시간 기계가 안 쉴 때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24시간 해도 지금 생산량의 반도 못한 회사니까 얼마나 미치겠어요. 속으로는. 그 사장님 돌아가신 그 사장님의 심경을 생각을 해보면 진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 이미 지금 내가 이걸 거절하면 회사를 더 경영하기 힘든 상황이 올 수 있고 그렇다고 지금 이거를 뭐 중단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내릴 결정이라는 게 사실 그런 안타까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이 그렇게 납품을 못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계약을 하지 말지라고 하는 얘기도 하시는데 이게 있더라고요. 이 회사가 결국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래 그 아시아나항공 그 납품하는 회사에 제품을 납품해야 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본청이 힘들다고 할 때 안 도와주면 그렇죠. 나중에 진짜 정상적인 가동될 때 납품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힘들어도 일단 내가 해보겠습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거예요. 그 자체가. 그것도 그렇고 이거 독과점 구조의 폐해일 수 있죠. 만약에 자율 경쟁이 일어나서 뭔가 내가 그 업체가 독점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사실 생기는 거죠. 여기다 줄대지 않으면 그 당장 공장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 계속 그 쓰러지지 않으려고 계속 바퀴를 굴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LSG는 거의 아시아나항공 때문에 몇만 개를 만들 수 있는 시설을 갖췄을 텐데 거기도 그냥 망하겠네요. 생각해보면. 그만큼을 사줄 만한 도시락 업체가 어디 있겠어. 납품업체가. 뭐 사실 한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들은 외국 국적의 항공사들도 굉장히 많으니까요. 네. 인천에서 출발하는 비행기를 운용하는 그러니까 인천에 취향한 외국 국적 항공사들과 또 다른 협상을 해볼 수는 있겠죠. 그렇네요. 그리고 다 근데 기내식을 납품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럴 수 있겠죠. 이제 그 1,600억을 거저 준 거다 다름없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기회비용을 생각해봤겠죠. 이거를 내가 받고서 1,600을 투자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기존에 3만 개 공급할 수 있는 그거 다 문 닫고 그냥 그러는 게 사업적으로 더 유리할지를 판단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많이 남았을 것 같아요. 계산해 보면 우리 호텔 같은데 아니면 결혼식장 이런 거 뷔페가 3만 원대 정도 하잖아요. 그냥 일반적인 뷔페들. 근데 기내식 일반석 식사 해봐야 단가를 따져보면 단가 계산해보면 6, 7천 원도 안 할 것 같거든요. 기본 납품 단가로 쳤을 때. 그런 걸로 치면은 엄청 남는 거죠. 그리고 이게 개수띠가 많으니까 박리담회로 남기는 것이 많고 또 고정적인 운영이니까 해볼만 하겠는데요. 1,600억 드리고. 실제로 이제 기내식 사업의 영업이익률 자료를 보시면 과거 아시아나항공과 계약을 맺고 있던 시절에 LSG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약 18.2%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음식료 업체가 영업이익률이 20% 가까이 나오는 거는 동종업계의 다른 이제 업체들과 비해서 상당히 많이 수익성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시아나항공도 이제 루프트한자의 자기들의 기내식 사업부를 매각하기 이전에 이미 그때 매출 600억에 영업이익 80억 정도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그것도 대충 한 12% 정도의 이익이 되는 거죠. 이익이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12% 정도면은 지금 대한민국 전체 제조업의 영업이익률이 10%가 안 되는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평균적으로 제가 아주 최근 데이터는 아닌데 평균적으로 10%를 약간 밑도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제 기억에도 100원에 팔아서 10원도 못 번다 뭐 이런 기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흰고님
정말 저희가 그냥 아무 말이나 막 했잖아요. 야, 그거 좀 많이 남을 것 같아. 그거 뭐 얼마 하지도 않을 것 같은데 그거 한 6,000원 되지 않을 거야? 막 우리가 아무 말이나 막 하고 있는데 바로 거기서 그러니까 우리 영업이익률 통계를 보니까 이러이러한 숫자가 있더라. 정말 저는 깜짝 놀라. 아무 말이나 막 해도 될 것 같아. 막 조회하면 나와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방송이 지금 대본도 없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뭐 질문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막 떠들고 있는데 거기에 딱 맞는 통계를 딱 이렇게 쳐주시니까 아무 말이나 막 해도 될 것 같은. 막 떠들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이 흐름을 예상해서 이렇게 하면 흐름이 되겠다라고 하는 걸 계산해서 질문하고 있는 거죠. 그런 건가요? 의원님 뭐라고 질문하시냐면 정확히 그 기내식 해봐야 한 7,000원밖에 단가 안 될 것 같은데 딱 했더니 임관님이 그러니까요. 영업이익률 통계를 보니까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딱 이렇게 정말 아무 말이나 막 하시죠. 아니에요. 네. 제가 계산하니까 한 6,000원이면 6,000원 안 될 것 같아. 네. 단가로 계산해 보면.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자, 뭐 이렇게 갔는데 결국은 이제 금호 회장이 오늘 이제 사과했잖아요. 앞에 얘기한 것처럼. 사과의 진정성은 뭐 그렇게 높았다고 보여지지는 않는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이 기업가 마인드라고 하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이분 또 이제 이슈 터진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잖아요. 엊그제 베이징 가는데 자기는 밥 잘 먹었다. 자기는 밥 잘 먹고 맞아요. 가고 오늘 또 귀국에서 들어오는데 꽃다발 받고 근데 그 승무원들이 무슨 예를 들어 올해의 항공사 상을 받았다. 그러면 회장님한테 꽃다발을 줄 수 있는데 그렇죠. 출입국 하실 때마다 꽃다발을 준다는 게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건 조금 이상한 것 같아. 일반적 이재용 회장이 출근할 때마다 누가 꽃다발 주는 거랑 별 차이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더 웃긴 게 이게 논란 기사가 나니까 아시아나 측에서 해명을 이렇게 했어요. 이게 참 우리가 동원한 게 아니라 귀국길에 우연히 승무원들을 만났는데 그 승무원들이 우연히 꽃다발을 들고 있었을 뿐이다. 이렇게. 승무원이 꽃다발을 들고 퇴근하면서 만나서 우연히 갑자기 드리는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별의별 해명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그 왜 한미를 제공했냐 베이징에 2시간 이내 거리에서는 한미를 제공하지 않도록 규정이 돼 있는데 맞아요. 안 주죠. 왜 한미를 제공했냐? 베이징이 2시간 5분 걸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발표했어요. 아시아나가. 그래서 2시간 5분이어서 2시간 넘는 거니까 기준에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그 사과를 하면서도 그 7월 2일인가요? 이분 이제 돌아가시고 전이 와야 되는데 난 베이징에 어떤 대단한 일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연세 세브란스 병원하고 베이징에 있는 무슨 학교하고 그 병원 간의 업무 협약을 맺는 일이 있었대요. 근데 아시아나항공 사장이 왜 갔냐 했더니 연세대학교 총동창 회장이래 본인이. 맞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 계약 서명에 같이 참석하려고 간 거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가서 뭐 골프도 치셨을 것이고 골프 치셨다고 말했어 본인이. 근데 진짜 아시아나 항공에 베이징에 뭔가를 한다 그러면 그래 어쩔 수 없는 상황이야 이해라도 할 텐데 연세대학교 총동창 회장으로서 내가 그걸 가야 됐다라고 한 얘기를 연세대학교 출신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예전에 노회찬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죠. 그 어떤 분이었죠? 그 황교안 전 총리였나 아니면은 아무튼 같은 학교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그 점은 제가 죄송하고요. 같이 말씀드려요. 그 점은 제가 죄송하고요. 그 질문 제가 했습니다. 인사청문회 때 제가 노회찬 의원을 증인으로 불러가지고 그럼 그 전설적인 인사청문회 때 그분이 현역 의원인데 증인으로 나왔어요. 제가 증인 신청해가지고. 그런 거 진짜 잘해. 그런 거 진짜 잘해. 근데 내가 했는지 아무도 몰라. 왜냐면 그게 이렇게 인터넷에 짤방으로 돌아다니는 거는 그 노회찬 의원이 곤란한 표정을 지으면서 그 점은 죄송하게 생각 그거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사과하세요. 제가 대신해서 저희 청취자 및 국민 여러분들께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야? 방송 흐름 좋습니다. 제가 왜 대국민 사과? 자, 우리 아시아나 얘기 좀 나눠봤는데 우리 원래 2가지 주제를 하기로 했잖아요.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지나가가지고 혹시 더 해야 된다 하는 얘기 있습니까, 아시아나? 저는 없습니다. 없죠? 뭐 저도 거의 드릴 말씀은 다 드린 것 같고요. 그래서 박상구 회장 감옥 갑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 책임에 대해서 책임을 누가 지는 거예요, 도대체? 미국 같았으면은 경영자가 책임을 졌겠죠.
심지어 지금 이 아시아나항공의 캐더링 담당자는 네. 이번에 승진했대요. 아, 임원으로. 그래서 음. 오늘 그래서 아시아나는 뭐라고 얘기했냐? 네. 임원 승진은 이건만을 보고 평가하는 건 아니다. 그 말은 맞긴 맞는데 예, 지금 그쵸. 이 시기에 네. 과연 임원 네. 승진을 해야 될 것인가? 네. 그것도 웃긴 일이죠, 좀. 예, 사실 뭐 인사를 좀 미룰 수도 있는 문제이긴 그렇죠. 한데 그게 합리적이죠. 여러모로 대응이 좀 음. 아쉬운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 관련해서 누가 제일 빡이 쳤을까를 생각해 보면 누구였을까요? 밥 못 빡세. 먹은 사람들? 아, 빡친 사람. 네. 승무원? 아 그렇겠죠. 그래서 이 승무원들 아시아나 그 근무자들이 이번에 그 경영진의 실책에 대해서 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오늘부터 집회를 한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3일간 집회를 열기로 했고 그 3일이죠. 그 3일째 그 기내식 대란 일어난 이제 3일째 되는 날 예. 채팅방을 만들었어요. 이게 침묵하지 말자라는 이름의 그 이 사내 채팅방을 만들었더니 순식간에 1,000명이 넘는 직원들이 들어와서 막 공분을 막 그 토했다고 네.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막 갑질을 폭로하겠다. 경영진의 실책과 갑질을 폭로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서 또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또 이제 내일 뉴스를 보면 그 나오겠죠. 승무원분들을 표현한 어떤 것에 행그리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죠? 헝그리 플러스 앵그리라고 하는 건데 이 선비자들이 화가 나고 배고프고 막 그러니까 더 막 이제 그렇겠죠. 성질이 날카로워질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더 심각한 건 이 기내식도 부족하고 계속 이제 라면이라도 끓여서 제공해야 네. 되니까 네. 승무원들은 밥을 못 먹는데요. 지금. 그렇죠. 네, 근데 승무원이라고 하는 게 승무원 안전법상 그 경찰권을 갖잖아요. 비행기 안에서는. 네. 예. 그래서 단순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 그치는 게 아니라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인데 본인들을 몇 시간 동안 비행기 타면서 그렇네요. 밥도 안 주고 있는 사람한테 내 안전을 다 책임져라 건강하게 그렇죠. 라고 하는 것도 이게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렇죠. 음. 또 하나 문제됐던 게 그 첫날 그렇게 막 그 밥이 안 실렸을 때 그 승객들이 막 5시간까지 막 기다리고 했잖아요. 근데 그 승객들 기다리면서 아무런 왜 도대체 그 연착이 되는 건지 왜 지금 밥이 안 실리는 건지 아무런 그 해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회사에서 그렇게 침묵을 강요했다 그래요. 승무원들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마라고 했더니 아니 내가 그 승객이어도 당연히 눈에 보이는 승무원들한테 그 항의하고 막 따지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그 스트레스는 온전히 그 승무원들이 다 감당을 했을 텐데 그 스트레스 생각해보면 정말 제가 쉽지 이런 않았을 것 비슷한 경우를 한번 경험한 적이 있어요. 뭐 이 노밀 사태는 아닌데 전당대회 때였어요. 2년 전 전당대회 때. 제가 그때 추미애 당대표 후보를 모시고 제 대변이니까 옆에 타서 비행기를 이제 제주도로 가는 비행기를 타려고 대기하고 있었는데 제주도를 갈 땐가 돌아올 땐가의 상황인데 갑자기 비행기 한 바퀴 돌다가 섰어요. 네. 안 뜨고. 네. 그리고는 한 30분 기다렸어. 근데 이제 아무런 말이 없어요. 아나운서가. 그러더니 한 1시간 정도 기다리니까 무슨 그 배터리 장치가 고장 나가지고 안 된대. 네. 근데 저희가 전당대회를 8월 27일 날 그때는 선거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8월 달이 선거 운동 기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워요. 근데 그렇죠. 비행기가 동력 장치가 고장 났으니까 네. 에어컨을 안 틀어주는 거예요. 찜통이네. 네, 근데 그 비행기 안에 이거 문도 못 열게 하고 그대로 들어있으라는 거예요. 하고 한 2시간이 지났어요. 2시간이 지나니까 진짜 더워서 미치겠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와서 항의하고 막 승무원한테 막 뭐라고 하고 하는데 한 분이 비행기 문을 열어버렸어. 그 비상구 문을요? 비상구 문을 열어버렸어. 열면 안 되는. 열어버렸는데 네. 와 근데 그 비상구 문에서 밑이 그렇게 높다고 생각 사실 못 해봤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 그 계단 이렇게 막 해서 그렇죠.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그 문을 그렇게 여니까 바로 그 문인데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문이 열리니까요. 뛰려고 그래. 더워서. 와 그래갖고 그 승무원 분들이랑 이분들이 몸으로 그 안 떨어지게 하려고 막는데 그래도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그 길을. 와 그 난리가 나고 그래서 하여튼 그때 막 조정해가지고 승무원은 죽어도 못 내려간다는 거예요. 항공법상 못 내려간대. 못 내려갑니다. 사람들이 떨어지면 죽는다. 당신 책임질 수 있냐? 라고 해가지고 계단 열어달라 해가지고 계단 열어가서 그 활주로에서 한 2시간을 또 기다렸어요.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중간에 있는데 네. 갑자기 승무원들만 어디로 가는 거예요. 네. 하여튼 봉고차를 타고 가.
갖고 당신은 왜 가냐? 그랬더니 다음 비행가 있어 자기는 가야 된대. 맞네. 그 손님들 그대로 맞네요. 놔두고. 예, 그렇네.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은 일이 없냐고. 아니, 당대표 후보도 뭐도 다 기다리고 있고 뭐 일반 시민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네. 자기들은 다음 비행이 있으니까 가야 된대. 그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승무원도 없이 그냥 사람들 너부러뜨고. 야 진짜 네 진짜 당신들 해도 너무한다라고 그랬어. 대놓고. 좀 너무했네. 네, 그렇네요. 왜 이 얘기를 왜 했죠? 그렇네요. 하여튼 갑자기. 힘들었어요 그때. 각자의 항공 재난에 관한 이야기를. 네. 더 이상 할 말 없냐 그러니까 다들 할 얘기 좀 있으시네. 네. 자 우리 다음 주제 넘어가야 되는데 네. 다음 주제 잠깐 쉬었다가 예.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에서 이어집니다.